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제 치러졌던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SBS 윤춘호 논설실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윤춘호 논설실장은 우리 같이 SBS 식구니까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제 개표방송 잘 보셨습니까? 네. 예. 김 교수님 네, 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SBS 개표방송 보셨습니까? 네, SBS 방송으로 봤습니다. 예. 어제 선거 결과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민주당 여당의 압승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국민들이 표로 줄 수 있는 거 다 줬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좋아서 뽑아줬다기보단 잘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잘못하면 2년 뒤에 골이 더 깊을 수 있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로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심판 다 했습니다. 쇄신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거에 맞추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나락이 더 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김병민 교수님 생각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한참 멀었냐면 보수 야당이 정신 차리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갖고 투표에 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나서 이어졌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그리고 나서도 보수 야당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과정들이 굉장히 미진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민심마저 또 거짓이라고 호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국민적 여론이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라고 보여줬던 선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춘호 논설실장은 어쨌든 기자 생활도 상당히 오래 하셨고 말이죠. 이런 선거 결과를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2006년 선거가 지금 이번 선거하고 이제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선거긴 한데 그때는 이제 야당이 승리한 거거든요. 여당이 중간 투표 같은 중간 뭐라 그럴까요? 중간 심판표, 예. 중간 심판 같은 이러한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이렇게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무후무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1년 만에 치러졌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여당,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려웠던 측면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저는 크게 보면 역시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한 묶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어제 투표는 촛불혁명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선거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네요. 네,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또 정치권이 돌아가는 상황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정치 패널분들,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다시 한번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스튜디오에는 2018 SBS 개표방송의 마스코트죠. 바로 투표로. 이 투표로 어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투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제 양쪽에 또 박 교수님과 윤춘호 실장 옆에 투표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 국민의 선택 SBS 개표방송의 마스코트 투표로와 함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호 실장님,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당이 압승했고 야당이 거의 괴멸적 수준의 참패를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선거 결과를 한번 정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광역단체장이 17석이죠. 17석 가운데 14석을 민주당이 확보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 두 군데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러니까 14대 2에 이제 승부가 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요. 거기 보면 11대 1이에요. 그런데 저 11대 1도 민주당은 11명의 후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를 낸 전 지역에서 당선된 거예요. 승률 100%입니다. 저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승률 100% 이게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숫자가 모두 이제 226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차지한 곳이 151곳입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53곳인데요. 저것이 4년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117대 80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군 모두 석권을 했어요. 뭐 이런 몇 가지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무후무한 여당의 압승 이렇게 선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예전에 자민련이라는 정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필 전 총리로 대표되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인데 네. 대한민국 제1야당 그리고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의 지역 정당, 대구 경북 TK 자민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이번 선거 결과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TK를 넘어서 PK까지 갔으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PK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지역 일부만 수성하는 데 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요. 뭐 서울 수도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긴 합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강남, 송파, 서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남벨트라고 불리면서 이 보수적인 정당에서 항상 그 표를 놓쳤던 곳이 없는 이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재건축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적인 입장도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 지역의 서초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민주당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이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일부 있는 반면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도저히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의 행태로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한 모습까지 덧붙여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대구 경북 자민련으로 자유한국당이 전락했다. 이런 평가에 박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광역단체장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라든지 또 얻은 이제 그 득표율을 보면은 지금의 결과는 뭐 거의 뭐 지역당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회복할까? 이게 대안이 잘 안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이것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압승 수준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마도 이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이죠. 1990년에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PK 지역, 특히 부산 같은 지역이나 마산 같은 지역은 뭐 민주화의 뭐 상징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제 당시 김영삼 총재가 합당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보수 도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 결과가 소위 그 지역 투표에 영향을 받았고요. 이것을 깨기 위한 무수한 노력들이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정치 세력으로 봐도 그렇고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보 소리도 듣고 또 나중에 대통령도 됐지만 이게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됐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불경 세 곳, 그것도 광역만이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 기초단체가 다 민주당이 당선됐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민심이 정말로 무섭구나. 이제까지 참고 참았던 어떤 보수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민주당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또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시작하는 직전에 그 시간 직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께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저희가 이제는 자막까지 다 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홍준표 대표의 대표직 사퇴 선언 그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신보수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을 바꿔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면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고 달리 할 말이 별로 없었나 보죠? 지금 뭐 저 말 말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겠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이것은 이제 예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저 홍준표 대표가 과연 정계 은퇴랄지 이런 말들이 있을까를 좀 주목해 봤는데 그런 표현이 없는 걸 보면 홍준표 대표의 오늘 대표직 사퇴는 일시적인 일부 후퇴, 이선 후퇴, 같은 이선 후퇴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언제든지 타이밍을 봐서 정계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는 그런 어떤 복선이 깔린 그런 발표 같습니다. 윤춘호 실장의 분석에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홍준표 대표에게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지방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조기전당대회에 홍준표 대표가 출마할 것이다라는 이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홍 대표가 조기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물러난 자리에서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지만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 유세에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도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대로. 여기에서 나라를 통째로 넘어갔다는 게 과연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의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홍준표 대표의 생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평화 이슈 자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모순점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가면 내 말이 옳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남아있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보수정당이 재건이 돼야 되는데 재건되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의 생각과 같이 재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새로운 보수정당의 모습을 찾을 것인지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좀 더 한번 해보시죠. 홍준표 대표가 1996년 15대 총선을 통해서 당시 신한국당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영입이 되고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인 우여곡절이 많았죠. 지역구도 송파에서 동대문으로 옮겼다가 고향인 경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하고 말이죠. 그러는 사이에 홍준표 대표가 예전의 홍준표가 아니다. 너무 많이 변했다. 이념적인 지향점도 예전에 중도 보수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더 극우적인 보수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자유한국당을 새로운 신보수 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바꿔달라고 말은 했는데 그러려면 이번 지방선거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홍준표 대표의 그런 생각과 신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여전히 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도 사실은 그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이 얘기가 참 못내 찜찜하게 남습니다. 여기는 홍준표 대표가 여전히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국민의 의식과 동떨어진 그런 언행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당 후보들이 제발 유세 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무슨 뭐 여론조사를 갖다 여론 조작이라고 그랬고 이게 선거에서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그리고 어떤 평화에 대한 노력을 갖다가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 퇴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도 생각이 바뀐 게 없다. 즉 이 얘기는 더 우로 갔으면 더 보수로 갔으면 갔지 합리적인 보수로 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또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비교할 분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야말로 제일 좌쪽에 있다가 지금은 홍준표 대표보다 더 우쪽에 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홍준표 대표가 어떤 그 다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도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 퇴장할 때 하신 말씀이 뭐 아일백은 말은 안 했지만 돌아올 때도 더 극우로 갔으면 갔지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개표 방송 지켜본 직후에 이미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죠. 직접 또 사퇴한 표는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를 했죠.
이제 영어로 이제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말을 일단 페이스북에 올렸었고, 또 두 번째는 또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참패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일 오후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거취를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관련 달라질 거냐라고 이제 주영진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오늘 그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 특히 넥타이를 맨 모습을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느슨하게 넥타이를 매는 홍준표 대표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홍준표 대표가 저런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머릿속에 생각하는 바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지금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이번 선거의 패배는 정치인에게는 늘 선거라는 것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다. 일시적 광풍에 의해서 이번에는 내가 졌다. 그리고 언론과 예를 들면 여론조사 기관이랄지 이러한 어떤 불공평한 그런 그런 여론조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이 돌아올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이 수고, 관용적인 표현이 얼마 전에도 정치권에서 한번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 글귀가 새긴 그런 일종의 나무 액자를 늘 집무실에 걸어놨었다고 해요. 고향 친구가 보내준 건데, 항상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고 책임은 항상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항상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글귀를 집무실에 걸어놨다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오늘 그 경구를 인용해서 어제 그 경구를 인용해서 사퇴 의사,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조금 전에 박창환 교수가 얘기하셨어요. 사퇴를 한 야당 대표, 어쨌든 간에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SBS에서도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방송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선거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일단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요. 어제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여론조사가 우위에 있다. 그건 허구다. 나는 그때보다 더 심하다. 더 여론조작이 심하다. 난 그런 생각. 표면상으로 여론조사는 민주당, 민심은 자유한국당, 밑바닥 민심은 나는 우리 쪽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대표가 자신들이 추격하는 모양새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민심은 우리에게 있다, 힘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언론사들이 내놓을 때마다 조작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출구조사도 사실상의 여론조사 아니었겠습니까? 어제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제주, 어제 상당히 관심이 쏠렸던 그런 지역을 한번 꼽아봤어요. 뭐 출구조사에서 서울 박원순 시장이죠. 55.9%, 실제 득표율은 52.8%. 2위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 출구조사 때는 21.2%, 그리고 최종 결과는 23.3%. 출구조사 때보다 박 시장은 조금 떨어졌고 그만큼 김문수 후보는 더 얻긴 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경기도 이재명 민주당 당선인과 남경필 자유한국당 현 지사 뭐 거의 비슷합니다. 대략 한 2%에서 4% 정도 차이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출구조사 결과가 이번에는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 그렇습니다. 다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는 뭐 다 맞은 겁니다. 맞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말한 여론조사가 거짓됐다거나 아니면 뭐 조작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말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홍준표 대표의 그 거침없는 언행은 뭐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도
홍준표 대표가 얼마든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거 집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친구를 잘 사귀라라는 얘기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요. 홍준표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집단 내에서는 저와 같은 여론조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도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20%가 채 되지 않는 일부의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대로 나가기도 하고 그대로 이어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기도 하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전체 투표율이 60%입니다. 투표율을 감안하고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이 투표했던 유권자들의 수를 감안해 보면은 대략적인 숫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내에 지지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100%인 거예요. 늘 그분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들어서 이야기를 대변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대중의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높은 지지율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모드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를 할 것이라면 앞서 이제 TK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특정 지지 정당만, 특정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언젠가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되고 1등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하면 안 되거든요. 과거에는 한나라당이고 새누리당이건 소장파라고 하는 인물들이 늘 존재했었죠.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쓴소리를 얘기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집단이 있었는데 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홍준표 대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현재 자유한국당이 쇠망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병민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도 오늘 사퇴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조금 더 오른쪽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말이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혹시 다시 힘을 합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유승민 공동대표의 사퇴 선언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습니다. 보수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날까지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다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건 당분간 자유한국당과 즉각적인 정부당 통합 이런 거는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폐허 위에서 제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춘호 실장 보시기에 말이죠. 유승민 대표가 바로 사퇴했다. 박주선 공동대표가 물론 있으니까 사퇴를 했습니다. 박주선 대표는 사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안 했죠. 그러면 유승민 대표의 사퇴 선언에는 폐허위에서 다시 집을 지어야 한다. 바른미래당만 다시 집을 짓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유승민 대표 머릿속에는 뭐 지금 바른미래당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핵심은 정체성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혁 보수의 집을 새로운 터전을 지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한국당도 당연히 이제 그 협상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다음에 예전과는 다른 그러한 보수의 어떤 밑그림을 그려보려는 시간을 갖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사퇴 발표를 한 걸로 이해를 해야겠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출연하실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 출연하게 될 전원책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보내드리면서 어제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늦은 시각까지 손에 땀을 쥐고 봤던 지역이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였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당선인과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 어떤 변화를 거쳐서 김경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경남지사 선거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56.8%를 득표해서 예측 1위입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칠 후보는 누굴까요? % 진행됐습니다. 한국당의 김태호 후보가 4분. 네,
그래서 김태호 후보가 332표를 김태호 후보가 경남에서 12.4% 개표된 가운데 선두인데요. 11시 거의 지금 붙어있죠. 11시 40분 기준으로 두 후보 간 격차가 아주 조금 벌어진 것을 역시 만여 표를 김경수 후보가 앞섭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경수 후보가 조금씩 리드를 벌리고 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택하신 경남도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경남의 발전,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을 꼭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